자, 조건부 확률이 뭐야? 기억 안 나나 보네? 얘는 지금 기억나?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확률이라는 게 이 전체에서 내가 이제 요 A라는 사건이 있으면, PA가 이거잖아? 전체의 경우수 중에 A의 경우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사건 B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이렇게. B가 더 있어.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일어날 가능성이 요만큼이잖아. 그 중에 A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설명하는 게 저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일단 A가 일어났어. 가정을 하는 거야. 사건 A가 발생을 했어. 일단 발생 시 일단 A가 일어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쓴다? P의 B가 A, P 기분 A라고 쓴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야. 얘가 기본 바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전체에 일어난 경우가 N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중에 나는 요만큼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N에 A급이가 된다. 그래서 저거를 NS로 전부 나눠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P의 B바 A는 P의 A 분의 P의 A급이 형태가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 공식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P의 A급이는 만약에 A가 일어났네. 그리고 난 다음에 B가 일어나겠다. 또는 B가 일어났네 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곱셈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곱셈 정리. 그럴까요? 요게 다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앞에는 쉬웠을걸? 유형 앞에는 할만하죠? 그래서 요 얘기로 요 벤 다이어그램 얘기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넘어가도 됩니까? 오케이. 세 번째 유형부터 볼까? 이게 표현에서 구하는 건데, 이게 저 얘기야. 봐봐. 만약에 나중에도 되게 어려우면, 우리가 이걸 표로 바꿔서 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다음 표는 어느 학교 동아리 A, B에 신규 등록한 1학년 학생 50명에 대해서 남녀 수를 조사한 건데, 자, 여기 A고, 여기 B. 여기가 K. 근데 남학생, 여학생, K. 그 다음에 여기 20, 여기 30,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 30, 여기 20.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 12명, 여기 8명. 그 다음에 여기 18명, 여기 12명.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근데 뭘 물어봤어? 자,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조건된 거야. 여학생이다. 라는 게 조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동아리의 소속이었을 확률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자, 일단 식으로 풀면 이런 얘기야. 여학생일 사건을 C라고 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C의 여지. 여자 아니면 남자니까. 여기 A 동아리를 하는 사건을 A라 하면 여기가 A 여가 되는 거야. A 아니면 B 동아리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지? P의 A 바 C죠. 여학생인데 그 중에 A 동아리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럼 뭐라고? P의 C 분의 P의 A 교 C. 자, 여학생의 확률은 50분의 20. 일단 계산하지 말고, 자, 여기죠. 여학생이면서 A 동아리 50분의 8. 그래서 이거를 그냥 20분의 8로 계산을. 이게 이런 뜻이야. 전체가 여학생 20명인데 그 중에 A 동아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표를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를 보고 그냥 풀어도 됩니다. 상관없이.
자, 유형타. 표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확률을 구하셔도 되고,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스노우보드 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에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30%고, 스노우보드 전체 참가 학생의 30%.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12%래. 그럼 스노우보드를 만약에 A라 해. 이 사건을. 그지? 그 다음에 B 사건을 남자라고 하자. 그럼 걔가 준 게 뭐야?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이지. 그럼 뭘 물어본 거야? A, 교, B를 물어본 거야.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자. 걔가 몇 %라고? 걔가 12%. 이렇게 된 거지. 자, 질문이 이제 갑니다. 이 캠프의 참가주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그럼 질문이 뭐야? 이거지. B의 B바 A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P의 A분의 P의 A 교비가 되겠죠.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0.3이 되는 거고 여기가 0.1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30분의 11로 계산하는데. 근데 이것도 표로 구할 수 있어. 봐봐. 자,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선생님 나중에 이제 이렇게 풀라고 하거든? 어려우면? 이게 계산이 너무 귀찮아. 말이 어렵거나 그러면. 자, 스노우보드를 탔어. 그럼 여기가 A. 스노우보드를 안 타봤어. 그럼 여기 A요. 그 다음에 남자야. 그럼 여자니까 여기가 B의 여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민원수를 내 맘대로 잡는 거야. 100명 잡아. 전체 100명 잡아. 예. 자, 스노우보드 타는 애들이 30%면 여기 30명이. 맞아? 근데 스노우보드 탔던 남자들이 몇 명? 12명이죠. 질문이 뭐야? 30명 중에 12명. 답은 똑같다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로 가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서 푸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왜 시험은 잘 봤니? 시험지를 내가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오려나 왜 그런 거야? 저도 비슷해요. 잘 보는 애들은 몇 점대가 있어? 잘 보는 애도 높지는 않아? 네. 60 몇에서 70, 잘 보는 애들 누가 봤을 때 60점 후반대랑 70점 초반대인 애들도 있었고. 1컷이 어느 정도 되는데? 몰라? 기말때 되면 알려주겠지. 수학생이 어차피 기말 평가나 그러니까. 엄청 잘 풀리는 80점대 중반 맞았고. 어려웠구나. 자, 740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지수 구하는 건데, 거꾸로 구하는 거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남자고요 여자고요 그러니까 라켓이 F 라켓이고 H 라켓이 있는데 이게 선호도예요. 근데 여기 이제 3명, 여기는 X명, 여기 15, 여기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전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아이였을 때, 그럼 여자니까 전체 인원수는 X 플러스 25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그 회원이 F를 라켓을 선호할 확률이면 X죠. 자, 봐봐. 전체 개가 여기 18명이고, 여기가 X 플러스 25명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애들 중에 F 라켓을 선호하는 애니까 이게 되겠지. 선생님 방금 푼 방법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6분의 1이래요. 계산하면 이렇게. 6x가 x 플러스 25구나. 따라서 x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안 어렵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본 문제 풀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꼬면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이 표를 완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뒤에 건 어려워. 거기 뭐 748, 49 이런 거 되게 어려워. 해보시고 나중에. 근데 어떻게 보면 확률보다 이걸 씌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좀 할만한데 그래도 확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750원. 확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주머니 안에 흰 구슬이 5개 있고요.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구슬을 한 개씩 2번 꺼낼 거야. 한 번 꺼내고 그 다음에 2번 꺼내고 이렇게.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2개가 모두 흰 구슬의 확률입니다. 이건 쉬워. 왜? 자, 처음에 나오는 애가 흰 구슬일 사건을 A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애가 흰 구슬일 사건을 B라 해. 그럼 우리는 뭐 구하면 되냐면 둘 다 흰 구슬이니까 뭐 구하면 되죠? 여기 있네? 그럼 뭐 하면 돼? 아, 처음에 흰 구슬 사건 에다가 처음이 흰 구슬이었는데 그 다음도 흰 구슬 사건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안 어려워. 봐봐. 처음에 흰 구슬 확률이 얼마야? 8분의 5지. 그치? 근데 흰 구슬 제가 가져갔지? 몇 개 남았어? 7개. 중에 흰 구슬 몇 개 남았지? 끝. 이거는 이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듣는데 이게 이 뜻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지. 755번 볼까요? 자,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3개 있다. 수지와 민호가 순서대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때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입니다. 이해했어요? 문제기 다시. 자, 당첨 제비가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이야. 근데 순서대로 뽑는다라는 게 얘 지금 얘가 똑같아. 처음에 수지가 뽑아. 그지? 두 번째는 누가 뽑는다고요? 네, 민호가 뽑을 거야.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 이제 얘부터 어려워. 얘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애 중에 하나야. 잘 봐. 자, 수지가 당첨된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자. 근데 민호가 당첨된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할까? 근데 지금 둘 다 당첨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구하는 거거든. 야, B가 얼마야?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호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여기. 저기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 요게 수지가 당첨될 확률이야. 요게 민호가 당첨될 확률이야. 그럼 여긴 뭐야? 여기는 수지도 당첨되고 민호도 당첨된 거야. 근데 여기는 수지는 당첨 안 됐지만 민호만 당첨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뭘 구해야 되냐면 P의 A 교비에다가 더하기 P의 A 여 교비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네. 자, 수지가 당첨됐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민호가 당첨되는 거. 수지가 당첨이 안 됐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민호가 당첨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네. 이해되셨나요? 봐봐. 어떻게 구하면 되지? 들어와도 돼. 확보하고 있는 거야. 자, 수지가 당첨될 확률 얼마야? 10분의 3 곱하기. 그럼 몇 개 남았지? 9개 남았고, 당첨률이 2개 남았고. 수지가 꽝을 뽑았어. 10분의 7 하고 9개 남은 거 중에 3개. 이거 더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녀석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계속 나와. 이게 이제 기본 토대가 되는 거야. 이걸로 계속 푸셔야 됩니다. 자, 유형 8번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집어넣을 거래잖아. 근데 이제 얘도 비슷해. 얘도 계속 이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A가 P교 2에다가 더하기 PA 여교 2 이걸 계산한다는 게 P가. 자,
이번에는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약간 뒤에 가서 우리가 이거 하지만 독립성인 거거든. 자, 764번 볼까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주머니 속에 이번에는 검은 공이 2개 있고 흰 공이 3개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3개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공과 같은 3개의 공을 하나 더해서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만약에 처음에 뽑은 게 검은 공이야. 그리고 검은 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가니까 검은 공이 3개가 되고 흰 공이 3개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볼까? 만약에 첫 번째 뽑은 게 검은 공이면 전체가 검은 거 3개와 흰 거 3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네.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1번에 뽑은 거. 1번에 뽑은 게 만약에 흰 공이다. 라고 하면, 검은 공 2개에다가 흰 공이 4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상황이 다르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주머니에서 임의로 또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자,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얘가 흰 공일 확률을 더 물어보는 거야. 흰 공일 확률. 자, 한번 해보자. 얘도 이렇게 해도 돼. 만약에 첫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라고 하죠. 이 검은 공일 사건이 B겠지. A여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두 번째에 흰 공을 뽑을 사건을 만약에 B라고 한다면 난 지금 얘만 구하고 싶은 거야. P, B를 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쟤랑 식은 똑같아. 앞에 흰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거야. 앞에 흰 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괜찮아?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자, 그냥 바로 갈게. 여기 뭐야? 한 번 더 쓰자. P에 A가 오고 P에 B가 A가 오잖아. 이렇게 되지? 여기도 P에 A 여에다가 P에 B 바 A 여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자, PA가 뭐야?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5분의 2가 됐지. 흰 공. 3이구나. 이렇게 됐지, 그치? 근데 잘 봐. 여기가 달라졌어. 왜? 상황이 흰 공 뽑으면 검은 공 2개랑 흰 공 4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6분의 4가 되는 거야. 여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자, 더하기. 근데 만약에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어. 검은 공이 뽑을 확률은 5분의 2겠죠. 곱하기. 자, 전체는 흰 6개가 됐긴 했지만 흰 공이 몇 개가 됐다고? 3개가 됐다고. 이렇게 구해야 된다니. 케바케를 나누셔야 돼. 요런 게 좀 우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죠. 진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769번 같은 경우인데, 봐봐. 얘가 되게 잘 나와. 시험에.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잠깐만. 자, 760번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가 어느 음식점에서 하루의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날 비가 오는 경우 0.9,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0.3이래. 비가 오는 날 더 잘 팔리는 거야. 앉아 있어도 돼. 들어와. 이해했지? 근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이야. 근데 이 음식점에서 오늘 하루 매출의 목표액이 달성할 확률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왜 어렵냐면 얘처럼 아싸리 그냥 이렇게 막 뭐가 나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쉬워. 근데 이제 여기는 얘네 말이 되게 어려워. 잘 봐. 만약에 비가 온대. 비가 오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0.9가 되고 비가 안 온대. 그러면 확률이 0.3으로 줄어.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거겠지. 비 오면 잘 팔리는 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 라면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건데. 자,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이다. 그럼 이 음식점에서 오늘 하루 매출의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1이야.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사건부터 정리를 해. 비가 온다.
그러면 사건 A. 안 온다. 여.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다. 얘가 B. 이렇게 된다. 우리 또 뭐 구하는 거야? P의 B를 구할 거야. 그렇게 하자고. 아, 목표를, B가 오는 때 목표를 달성한 거라. B가 오지 않을 때, 이거 한 번에 넘어갔다, 이제 이쪽으로. 한 번에,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 이런 얘기를 괜찮을까요? 이해했어? 자, 그럼 B가 올 확률이 얼마래? 0.6이잖아. 그럼 B가 왔어. 그치? 근데 B가 오면 0.9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가 안 오면 얼마야, 그럼? 안 올 확률이 얼마야? 0.4겠지. B가 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B가 안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사건을 내가 정의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행을 할 거야. 역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문제를 읽어보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역행이라고 했던 선생님 방금, 이 얘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역행이다. 유형 10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774번 봐봐. 774. 자, 뭐라고 써있어? 볼트를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기계 A와 B가 각각 전체 제품에, 자, A가 전체의 60%를 만들고, B가 전체의 40%를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런데 A, B의 불량률은, 자, 불량률. A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은 3%. B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공장에서 생산된 볼트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았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이것이 기계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이야. 봐봐. 역행이야. 만드는 게 먼저잖아. 그 다음에 불량이잖아. 근데 순서가 바뀌었지. 야, 불량이 나왔대. 역행 거지. A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역행한단 말이야.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만약에 A에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사건 A라고 하자고. 그럼 B에서 만든 게 A 여겠죠? 불량이라는 걸 선생님이 C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야. 야, B에 A에서 만들었대. 불량이야. 불량이 조건인데 A에서 만들었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보통 우리가 물어보는 건 반대야. 야, A에서 만들었대. 그럼 불량이 나올 확률 얼마야? 그럼 이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그냥 끝나.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공식을 봐봐. 이게 공식이 뭐냐면 이거잖아. P의 C지. 그 다음에 P의 A 교 C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전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는 거야. 그러니까 C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해야지. 아, A에서 만들고 불량. B에서 만들고 불량. 인데, A에서 만들었을 때 불량일 확률. 이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 C를 구하는 걸 이렇게 다 전체로 구한 다음에 역행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건. 이 문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유형이 되게 많아. 이때부터 다 계속 이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역행이야? 이게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뭐였어? 야, B가 와? B가 안 와? 이게 뭐가 먼저야? 뭐가 후반이야? 이런 거 있지.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을 정의하는 거야. 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선생님이? 오케이. 좋아. 자, 보세요.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사건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불량이야. 맞아? 근데 거꾸로 봤지. 야, 불량이 나왔대. 근데 A에서 만들었대.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계산했지? 좀 전에 한 것처럼. 뭐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자, 여기다 쓸게요. A에서 만들었대. 그리고 걔가 불량이야. 그 다음에 B에서 만들었대. A에 여기있지? 그 다음에 걔가 불량이야. 이렇게 되고 A에서 만들었대. 걔가 불량이야. 이런 얘기라고.
이해했죠? 좋아요. 자, A에서 만들었어요. 확률 얼마? 0.6 곱하기. 근데 거기서 분량이 나왔대? 0.03 더하기. 자, B에서 만들었대? 이거. 그 다음에 거기서 분량? 이거. 분의 이 한 번 더 쓰면 돼. 이렇게. 계산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1000 곱하면 바로 끝나. 이 식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그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 진짜 다 풀어봐야 돼.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했다, 내가 분명히. 나옵니다. 진짜로. 유형 11도 이거야. 봐봐. 유형 11도 이거고, 여기서 계속 이거야, 그냥 다. 다 계속 이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기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다 이거야. 다 이거. 근데 이제 유형 11은,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 그거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니네 한번 해보고, 내가 유형 12로 가볼게. 얘가 어려워. 활용 문제. 798번. 봐봐. 아, 이거랑 비슷해. 비 오는 거, 이거랑. 자, 봅시다. 비 오는 거랑 비슷하다. (798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9월의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말이 되게 어렵다. 이것도 교과서 문제, 보면 학교 기출 대표 유형이라고 써있잖아. 자주 나온 유형이야. 교과서에도 있어, 비슷하게. 자, 다시 읽습니다. 9월의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어. 근데 그럼 비가 온다고 한 다음에 비가 안 온 날은 하루였다는 얘기죠. 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2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17일이었어. 이 지역에 사는 은경이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야. 9월에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은 이야. 봐봐. 내가 그랬지. 말이 어렵다니까. 이 식이 어려워. 이 식은 그냥 외우는데, 우리가. 말이 어렵다고, 말이. 이해했어? 자, 그럼. 이거 식은, 그러니까 사건은 어떻게 잡을래? 일단 이건 확실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는 걸 우리가 A라고 해볼까? 얘를 B라고 하자. 왜? 야, 근데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비 온다고 예보가 온 거야. 같은 얘기야, 얘네들. 얘네들 헷갈리면 안 돼. 비 온다고 예보를 했다라는 게 우산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지? 그럼 사건 하나 뭘로 잡은데? 비가 진짜 온 걸 A라고 잡으면 되지.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자, 비가 온, 마지막 줄 봐봐. 비가 온 어느 날이야. 그럼 비가 온 거지. 걔가 조건이지. 그래.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비가 온 날, 비가 왔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갔어. 이걸 구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니네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 봐봐, 얘가 물어본 게 뭐야?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했대잖아.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했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가 우산을 갖고 간 거니까. 근데 비는 왔잖아 이미.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어야지. 이해했어? 뭔 얘기지? 근데 이제 얘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라고.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거야. PA를. 자, PA 교비. 이렇게. 자, 식은 똑같다니까. 그럼 얘가 뭐야? 봐. 이게 이거야. 자, 여기 A인데, 이거를, 봐봐. 이렇게 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예보가 비가 온다고 했어. 근데, 진짜 비가 왔어. 이거에다가. 예보에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런데, 비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뜻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자, 난 우산도 가져갔고, 비가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우산을 잡는 걸 하잖아. 그럼 헷갈려. 얘랑 다른 뜻인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비 오는 거랑 우산 가져가는 거랑 예보랑 우산 가져가는 건 같은 거야. 이해했지? 좋아. 자, PB가 뭐야? 자, 다시 이제 다 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어. 자, 그럼 비 온다고 예보하는 날은 며칠이야? 10일이야. 그럼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지? 자, 다시.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라는 건, 자, 얘기를 잘 들어봐. 거기 맨 윗줄.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단 말이야. 이해했지? 그럼 이게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 실제로 비가 온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한 달이잖아. 자, 9월에 비가 온 어느 날이야? 날짜를 우리가 잡아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30일 중에 10일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 10일 중에 뭐야? 9일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했음? 아니, 근데 이건 확실해. 30일 중에 9일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온다고 했나요? 더하기. 자, 30일 중에 20일은 비가 안 온다고 했지. 비가 안 온다고 한 거. 맞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비가 왔어. 자, 아니지. 비가 왔다니까? 3일. 3일. 이해했지, 선생님 얘기? 다시. 이게 뭐야? 예보가 비가 온다고 예보한 거잖아. 그럼 30일 중에 10일은 비가 온다고 했다며. 근데 저거 PA가 BC인데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 비가 안 온다고 한 날 중에 17일이 비가 안 왔으니까 비가 왔으면 3일이지.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거. 미치겠지. 자, 근데 끝났어. 여기 똑같이 이거잖아. 근데 다 여기가 다 사라져. 30, 33 사라지고 10 사라지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이거야. 9 더하기 3분의 9야. 뭐야? 근데 잘 생각해봐. 비가 온 날이 며칠이야? 12일이야. 근데 그날 중에 예보한 날이 며칠이야? 9일이야. 맞잖아. 12분의 9. 쉬운 얘기야, 원래는. 그렇잖아. 말뜻으로 하면 쉬운 얘기야. 아, 비가 온 날은 12일이네? 근데 비가 온다고 한 날은 9일이네. 그거 맞잖아. 비 우산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냥 해석만 하면, 뭐야. 12분의 9인데 이게 바로 나온다고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말이 어렵다고. 여긴 말이 어려운 거야. 식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말이 어려운 거야. 자, 옆에 것도 니네가 한번 해봐. 13번도 똑같아. 다 여기 같은 유형이야. 안 되는 거 선생님 나중에 해줄게. 자, 독립종소로 가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푸시간 줄게요. 네, 진짜 여기 조건부는 무조건 처음에 저 기본적인 문제 하나랑 이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와. 근데 이게 활용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니네한테 되게 어려워. 지금 이런 것처럼 말로 나온다고. 식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비 오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비 오는 거 뭐 아니면 공장에서 뭐 불량물 나올 거 뭐 이런 거. 교과서에도 있어 심지어. 교과서에도 있어.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독립종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만큼 풀어. 선생님도 안 풀었다고 안 풀지 말고. 그래야 다음 시간에 독립시행까지 하고 끝내지. 그걸 끝내고 다음 주에는 통계 들어가요, 통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독립종속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아까 우리 제비 뽑기 했잖아. 제비가 10개 중에 3개가 당첨제비야. 근데 이제 1번에 누가 뽑을 거고, 2번에 누가 뽑을 건데,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여기다 쓸게. 첫 번째는 복원이야. 아, 비복원이부터 하자. 비복원이야. 두 번째는 복원이야.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1번 애가 뽑고 가면 그냥 가져갈 거야. 그지? 두 번째는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럼 리셋되는 거지, 두 번째 뽑는 애가. 그러면 얘는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뽑는 애가 앞에다 꽉 나와라 빌어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니 너 빨리 뽑고 가. 난 너랑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둘 다 당첨될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얘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잖아. 그치? 둘 다 당첨될 거니까 9개로 줄었고 2개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그냥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자 봐. 여기 사건을 A, 얘가 당첨된 사건을 B라고 하면 내가 지금 A 교비를 구한 거잖아. 둘 다 당첨된 사건이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상황, 비보건인 상황은 B가 A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A가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당첨 여부의 확률이 바뀌어. 맞아? 근데 보건인 상황은 A가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제가 뭐 빵이든 뭐든 상관없고 나는 네가 빨리 끝나길 바라길 뿐이야.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야. 그럼 여긴 뭐라고 하냐면 독립이야. 얘랑 독립인 거야. 얘랑 이 두 사건이 독립인 거야. 근데 얘는 아니지. 얘네 둘은 종속인 거야. A의 결과에 따라 B의 결과가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되게 간단해.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P의 두 사건 A 교비를 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P의 A 곱하기 P, B가 되잖아? 그럼 무조건 독립.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얘가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종속. 그렇잖아. A가 당첨될 확률, B가 당첨될 확률, 둘이 곱했더니 둘 다 당첨될 확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여기 써있지? PA가 0보다 커, PB가 0보다 커, 두 사건 AB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독립, 이렇게 되면 종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우린 이것만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자 A랑 B가 서로 독립이야. 독립인 사건이야.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럼 A 여와 B의 여도 독립일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내가 아까 나 이거 너무 답이 확연해. 내가 그랬잖아. 제가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A든 A여든 나는 상관없는 거야. 그럼 얘네도 독립이야. 근데 이걸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조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해보는 거야. A여, 교, B여를 하는 거지. 얘가 뭐냐면 얘 뭐야? 이거지. 1 빼기 P의 A 합 B가 되겠지. 맞아? 그럼 A, B가 독립이면 이거 갖다 써도 되지. 그지? 자, 집중. 1 빼기 얘가 뭐가 되냐면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비가 되는 거지.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 그러면 1 빼기 PA 빼기 P의 B 하고 우리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의 A 곱하기 PB가 돼. 맞아? 그 다음에 1 빼기 P의 A에다가 여기서 빼기 PB로 묶어버려. 이렇게. 1 빼기 P의 A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한다 생각하고 여기를 얘랑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 1 빼기 P의 A 1 빼기 P의 B 이렇게 돼. 그럼 이거 뭐야? A의 여 곱하기 B의 여. 봐. 얘네들이 곱했더니 얘가 나왔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예전에는 이런 문제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A, B가 독립일 때 A여와 B여가 독립인 걸 보여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A여와 B도 독립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여도 독립이야. 하나만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뭘 한다? P에 이렇게 A여, 교, B를 할 거야. 얘들아 이게 원래 차잖아. 미차 A잖아. 집합에서는. 근데 여긴 차가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P에 B에서 공통된 부분을 빼면 되지. 여기니까. 이해했어? 근데 얘가 뭐라고? 여기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B 빼기 P의 A P의 B가 되지. 이렇게. 그럼 얘도 또 묶어. 이렇게. 1 빼기 P의 A에다가 P의 B 이렇게 묶어버려. 얘 뭐야?
B의 A여 PB. 그러니까 독립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처음 유형 1번은 진짜 집합을 다 구해야 돼, 니네가. 8번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A가 1, 3, 5.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니까 2, 3, 5. 그 다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거 C라고 하면 독립인 거를 진짜 걔네들의 A 교비를 해. 하나만 해줄게. 봐봐. 8번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푸냐면 A라는 애가 홀수니까 1하고 3하고 5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2하고 3하고 5잖아. 소수. 그 다음에 C가 5 또는 6이니까 5, 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기억에 야 A랑 B는 독립이야? 이렇게 물은 거야. 이걸 하는 거지. 자, A 교 B가 뭐야? 3호지. 맞아? 그럼 P에 A 교 B를 한번 구했어. 얘가 얼마냐? 2개지. 6개 중에 2개지. 9사위잖아? 근데 P의 A에다가 PB를 곱해. 근데 PA가 2분의 1이고 PB도 2분의 1이잖아. 둘이 같아? 아니, 달라. 그럼 얘는 종속인 거야. 이 얘기야. 얘는 종속인 거야. 이해했지, 선생님 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뭐, 거기 다 그런 얘기가 처음 거야.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고. 독립의 여러 가지 성질 선생님이 해줬어, 방금. 그 다음에 진이용 판단, 이런 게 좀 어려운데 미지수 계산하는 거 있는데 좀 해봐. 알겠지? 여기부터는 거의 계산이야, 계산. 야, 계산이라서 좀 풀만 할 거야. 해보고 안 되는 건 선생님 다시 해줄게. 다음 시간에. 그거 하고 다음 시간에 독립시행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늦지 말고 5시까지 오세요. 오케이. 이따가 또 하실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안 되면.